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스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이 개인 명의로 맡긴 종중재산, 종중소유로 찾아오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종중원 중 덕망 있는 분 1인 혹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 놓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등기 명의자가 사망하고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이 상속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여 종중과 그 자녀들 간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매우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종중 소송의 현실입니다. 종중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를 종중이 납부하고 점유 관리도 종중이 하게 되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종중의 대표 등 임원들도 없어져서 종중 활동이 지지부진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가 그 등기 명의자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재산세도 개인이 납부하고 점유 관리도 개인이 하게 되는데 종중과 개인 간의 소송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에 이와 같이 그 종중의 활동이 잠시 멈추어져 있고 그동안의 개인이 종중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라고 해도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왜? 최초 등기 명의자인 그 선친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은 등기 명의자로서 재산세도 장기간 납부해 왔고 종중 소유인지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증거도 없어지게 돼서 종중은 영원히 소유권을 찾지 못하고 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다면 종중이 등기 명의자 개인으로부터 종중 부동산을 찾아오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종중의 실체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종중이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종중이 일시 와해되었다가 재창단하여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때로는 예전에 존재하던 종중 정관마저 분실해서 새로이 정관 제정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중 정관을 제정할 경우에는 종중 유사단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종중 구성원은 19세 이상 남녀 모두를 망라하여야 하고 출가한 여자를 제외하거나 특정 계파를 제외하면 그 정상적인 종중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관을 제정할 당시에는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이와 같이 대표자마저 없어서 종중을 재창단할 경우에는 연고항존자, 학렬이 제일 높고 나이가 많은 종원, 그 연고항존자가 종중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는 모든 종원에게 하여야 합니다. 흔히 한 가정의 대표자 1인에게만 통지하거나 출가한 여자와 소송의 반대 당사자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한 총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종원들을 위하여 일간지에 소집 통보를 게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한 총회에서 새로이 종중 정관을 제정하고 종중 대표를 선임하고 대표자에게 그 종중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 등등의 총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종중 정관과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이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데 종중 소송에서 이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이와 같이 종중의 실체를 갖춘 후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의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등기 명의자들은 종중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재산세도 장기간 납부하고 관리 업무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표시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해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전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감정이 격화돼서 그 이상의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종중이 원고가 되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최초 개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그 개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종중이 결의를 한 문서가 있다든지 등기 명의자가 종중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종중 소유라는 직접 증거가 있어서 쉽게 승소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간접 증거로서 종중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임야의 경우에는 선조묘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종중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입니다. 또 농지의 경우 과거 어느 선조의 시제답으로 활용하였었다는 사실, 종중이 과거 재산세를 납부했었다는 사실, 과거 종중이 특정 개인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소작을 주었었다는 사실 등도 모두 종중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농지의 경우에는 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는 현행 농지법상 종중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는 아예 소송을 제기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등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승소 판결 자체가 등기 명의자로 하여금 장차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영영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지일수록 판결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흔히 종중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그거 당연히 종중이 승소하는 것 아니냐라고 방심하셨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등기 명의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